조선 왕비 36명 중 3명은 폐위되었고 1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왕비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리였어요. 궁궐은 전장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했죠. 폐위, 사사, 독살 의혹, 정치적 수청, 36명의 왕비 중 20%는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연산군이 쫓겨난 직후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 신씨는 재위 7일 만에 폐위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연산군의 외척인 거창 신씨 집안 출신이라는 것뿐이었어요. 중종은 그녀를 사랑했고 신하들도 그녀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정치는 그런 걸 묻지 않았죠. 외척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 7일간의 왕비는 궁궐에서 쫓겨났고 중종은 평생 그녀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단경왕후는 82세까지 살면서 자신을 쫓아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복수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를 견디는 것뿐이었죠. 폐위는 왕비에게 가해지는 가장 극단적인 처벌이었지만 그 이유는 언제나 정치적이었습니다. 성종의 두 번째 왕비 폐비 윤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원래 후궁이었다가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가 일찍 죽자 왕비로 승격된 사람이었거든요. 왕실 어른들은 그녀가 성품이 아름답고 행실이 올바르다며 칭찬했고 성종도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되고 아들을 낳자 윤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왕실 어른들을 업신여겼고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찾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헛소문을 퍼뜨렸죠. 심지어 성종과 몸싸움을 하며 왕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조차 성종에게 왕비가 너무 무섭다고 울며 호소할 정도였어요. 성종은 결국 그녀를 폐위시켰다가 아예 사약을 내렸습니다. 다만 아들은 계속 세자로 남았고 이 아들이 훗날 연산군이 되죠. 폐비 윤씨가 왕의 얼굴을 핥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성종은 폐비 윤씨를 폐위시킨 직후 다른 후궁 윤씨를 왕비로 올립니다. 이 사람이 정현왕후인데 온순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인물이었어요. 성종이 원한 건 조용한 왕비였던 겁니다. 폐비 윤씨의 진짜 잘못은 왕의 얼굴을 핥힌 게 아니라 권력욕을 드러낸 거였죠. 조선에서 왕비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권력을 원하는 순간 그녀는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숙종의 두 번째 왕비로 서인 정권의 정략적 선택으로 왕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숙종과 금슬이 좋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남편 숙종은 증조할머니 자이 대비를 모시던 궁녀를 좋아했는데 인현왕후가 직접 그녀를 후궁으로 추천했어요. 이 궁녀가 바로 희빈 장씨, 장희빈이었죠. 그런데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애정이 너무 남달랐고 인현왕후는 장희빈을 극도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장희빈의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해요. 왕비가 후궁을 구타한 겁니다. 나중엔 대놓고 숙종에게 장희빈을 쫓아내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인현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장희빈에게는 숙종의 유일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증조할머니 장례 기간에 인현왕후의 생일이었는데 신하들이 생일을 챙기는 바람에 화가 난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비시켜버렸어요.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으면서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로 복귀하지만 워낙 숙종과 장희빈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각종 합병증으로 1년 넘게 투병하다가 사망합니다. 인현왕후의 비극은 후궁을 직접 추천한 선택에서 시작되었죠. 그녀는 장희빈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권력 게임에서는 선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종아리를 때린 건 권력의 표현이 아니라 절망의 표현이었어요. 왕비가 후궁에게 느낀 공포와 질투는 그만큼 컸던 겁니다. 장희빈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왕비였습니다. 중인 신분에서 시작해 후궁이 되었고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25번째 왕비로 책봉되었죠. 그녀의 아들은 세자가 되었고요. 하지만 장희빈의 왕비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몇 년 후 숙종은 느닷없이 장희빈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죠. 이때 숙종의 또 다른 후궁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희빈 장씨가 자신의 처소 뒤쪽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고자질합니다. 조사 결과 희빈 장씨의 처소에서
동물 사체와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고 숙종은 희빈 장씨를 섬기던 궁녀들을 강경하게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렸죠. 정사에서는 숙종이 희빈에게 자결을 명했다고 하고 야사에서는 희빈 장씨가 사약 먹기를 거부하자 옆 상궁과 나인들이 강제로 입을 벌려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희빈 장씨는 왕비에서 폐비가 된 게 아니라 후궁으로 강등된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폐비가 아니라 희빈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중인 출신이 왕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조선 신분제의 유일한 균열이었지만 시스템은 결국 그 균열을 봉합했습니다. 장희빈이 아무리 총애를 받았어도 그녀는 신분이라는 원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는 왕비는 더 위험했습니다. 정성왕후는 영조의 첫 번째 왕비로 33년간 왕비였지만 영조와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둘은 아예 사는 궁궐조차 달랐고 영조는 정성왕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정성왕후는 사도세자를 자기 친아들처럼 대해줬는데 이게 오히려 영조와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들었죠. 사도세자가 정성왕후의 생일을 크게 챙겨주려다가 영조와 싸웠다는 기록도 있어요. 영조는 아예 정성왕후 소식을 듣는 것조차 싫어했고 정성왕후가 66세로 사망했을 때 사도세자는 통곡했지만 영조는 빈소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33년간 왕비였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자. 이게 정성왕후의 인생이었어요. 반대로 아들이 있는 왕비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문정왕후를 보세요. 중종의 세 번째 왕비였던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했어요. 중종의 장남 세자, 훗날 인종이 되는 사람은 죽은 친엄마 장경왕후가 아니라 수양엄마인 문정왕후만 보고 자랐습니다. 문정왕후가 직접 키웠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친아들이 있었고 당연히 친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죠. 조정은 세자를 교체하자는 소윤파와 중종의 장남 세자를 지키자는 대윤파로 나뉘었어요. 중종이 급작스럽게 죽자 절차대로 세자가 인종으로 즉위했지만 인종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자기를 키워준 문정왕후와 어린 이복동생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모셨죠.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갑자기 죽자 문정정후의 친아들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고 문정왕후는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인종파였던 대윤파들을 전원 제거해버립니다. 인종은 착했지만 문정왕후는 달랐어요. 그녀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선택했고 적대 세력을 완전히 숙청했습니다. 명종이 20살이 되고 나서도 수렴청정을 중단했지만 문정왕후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명종을 마마보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다 큰 명종이 문정왕후에게 회초리로 맞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문정왕후로 인해 그녀의 외척인 윤원형 세력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조선이 그토록 경계하던 외척 정치가 결국 폭발한 겁니다. 생존한 왕비 중에는 시대 자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82년을 살았어요. 1440년에 단종과 결혼했고 2년 후 수양대군의 쿠데타를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고 그녀는 창신동 절로 추방되었죠. 청계천 광통교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라고 해요.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염색일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쓰러워한 부녀자들이 먹을 걸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82세까지 살면서 자기 남편을 죽인 세조의 아들 그 손자까지 죽는 걸 다 지켜봤어요. 심지어 연산군이 폐위되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66년간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킨 세조의 후손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겁니다. 인목대비는 19세에 50대 선조와 결혼했고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렸어요. 광해군에게는 9살 어린 새엄마가 생긴 거였죠. 문제는 인목왕후가 영창대군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비록 세자는 광해군이지만 적통은 영창대군에게 더 있었거든요. 선조는 나이 어린 아내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영창대군이 갓난아기여서 당장은 세자를 교체시키지 못하다가 선조가 죽어버렸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었고 인목왕후는 인목대비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창대군도 클 거 아니에요.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의 존재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고 광해군과 집권당인 북인들은 인목대비를 노렸습니다. 북인 중에서도 과격파였던 허균은 인목대비 암살 계획까지 짰어요. 북인들은 어떻게든 위협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고 인목대비와 그녀의 딸 정명공주를
지금의 덕수궁에 감금시켜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모시는 궁녀들도 전부 광해군이 임명한 사람들, 사실상 감시자들이었죠. 그리고 임목대비의 아들 영창대군은 6살의 나이에 강화도로 유배 보내졌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광해군에게 당한 임목대비는 광해군이 쫓겨나는 인조반정 때 인조에게 당장 광해군 부자의 목을 가져와 그 살점을 씹겠다고 말했고, 인조가 광해군을 유배 보낸다고 하자 광해군을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1632년까지 살며 복수를 완성했지만 인조는 그녀의 딸 정명공주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게 승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명성황후는 경복궁 건청궁에서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합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외세에 의해 살해당한 왕비예요. 명성황후는 여흥 민씨 집안으로 흥선대원군이 적당히 명문이면서 내가 통제 가능한 가문이라고 생각해서 간택했지만 결정적인 실수였죠.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끝낸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조선 역사상 최악으로 만들었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두고 암투를 벌일 때 명성황후는 지나칠 정도로 청나라에 의지했고, 이로 인해 조선이 열강 세력들에게 잡아먹히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무너지자 이번엔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다가 일본 정부가 고용한 낭인들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당했습니다. 고종은 명성황후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해서 더 답답했죠. 왕비의 전쟁은 궁궐 안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 외척, 후궁, 시어머니, 아들, 신분, 외세까지 모든 것이 전장이었어요. 36명의 왕비 중 온전한 죽음을 맞은 이는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폐위된 왕비는 3명, 사약을 받은 왕비는 1명, 독살 의혹으로 죽은 왕비도 있었고 시해당한 왕비도 있었죠. 생존한 왕비들의 공통점은 정치적 무력함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장희빈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가 폐위되었고, 문정왕후는 적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살아남았어요. 정성왕후는 33년간 왕비였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정순왕후 송씨는 82년을 살며 복수를 지켜봤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비 순정효 황후는 1894년에 태어나 1966년에 사망했습니다. 70년의 생애 동안 대한제국 황후, 일제강점기, 창덕궁 유폐, 해방, 6.25 전쟁, 이승만 정부의 냉대를 모두 경험했어요. 6.25 때 서울을 떠나지 않았고 인민군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황후는 왕조가 사라진 후 60년을 더 살았죠. 1966년 2월 3일 순정효 황후가 사망했을 때 장례는 국장이 아니라 민간 장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녀를 이씨 왕조의 유물로 취급했어요. 조선 왕비 제도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왕비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권력 싸움의 최전선이었습니다. 36명의 왕비 중 20%는 비정상적 종말을 맞았고 나머지도 대부분 정치적 희생자이거나 시대의 증인이었어요. 왕비가 되는 순간 그녀는 개인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단경왕후는 7일 만에 쫓겨났고 패비 윤씨는 사약을 받았으며 인현왕후는 폐위되었다가 복위했지만 1년 만에 죽었죠. 장희빈은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된 후 사사되었고 명성황후는 외세에 의해 시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비의 현실이었어요. 궁궐은 전장이었고 왕비는 그 전장의 최전방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